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옛말에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해 추워야 그해 보리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추위를 좀 가져오고 싶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추위도 생각한 것보다는 그리 춥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빚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소설이라고 하니까 올해 첫눈은 언제 올지가 또 기다려지는데 아마 어젯밤에 첫눈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구름이 물러가면서 첫눈, 올해 첫눈은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하죠. 네, 저도 첫눈을 기다리면서 조금 찾아봤더니 기상청에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첫눈 관측의 평균을 냈는데요. 11월 21일이라고 합니다. 어제 날짜였죠. 아마 조만간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 문자에서는 올해 첫눈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문자 키워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눈이 오면. 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첫눈 하면 생각나는 추억도 들어보고 싶고요. 또 첫눈이 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계획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눈에 대한 여러분의 짧은 이야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집에 이사 왔을 때 산골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너무 황량하고 그래서 되게 슬프고 이사를 다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첫눈이 왔는데 저는 그런 도시에 살면서 그런 풍경을 처음 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무고 어디고 막 정말 눈이 하얗게 누가 발자국 하나도 이렇게 밟은 적이 없는 그걸 봐가지고 그때 너무 반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다시 올해 또 그 풍경을 꼭 보고 싶어요. 첫눈이 오면 친구들하고 눈싸움도 만들어보고 우주에 가서 스키도 타고 보드 타고 싶네요. 첫눈이 오면 친구들이랑 연락해서 같이 눈도 보고 옛날 얘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집 주변을 이렇게 걷게 되었는데 그 풍경이 너무 좋아서 만약 첫눈이 오면은 다시 한번 그렇게 눈을 밟으면서 그 소리 들으면서 다시 한번 걷고 싶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이 첫눈이 오면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 났나요?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에게 우리 첫눈이 오면 어떤 걸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살짝 숨기는 거죠. 그래서 첫눈이 오면은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문득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첫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올해 첫눈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첫눈이 오면으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이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문자 기다리면서 오늘 첫 소식에서는 익사이팅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론과 카트, 또 카레이싱의 묘미를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전남 영암으로 가보시죠. 더 이상 식상한 여행은 싫다. 뻔하디 뻔한 여행은 가라. 영암에선 하늘과 육지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투어링카 대회부터 카트 경주, 드론 체험까지 더 신나게, 더 뜨겁게 가을을 즐기고 싶은 자들을 위한 특별 제안. 온몸으로 즐기는 영암에서의 짜릿한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국내는 드론 열풍. 귀농을 준비하는 청년부터 공무원과 대학생까지 나이와 직업을 막론하고 드론 자격증 취득 열기로 뜨거운데요. 4차 산업의 유망 직종이자 활용 범위도 갈수록 넓어지는 드론. 이런 흐름에 맞춰 국내 드론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영암. 지난 2017년 호남권 최초, 전국에선 7번째로 드론 조종사 양성 전문 교육원이 영암에 문을 열었습니다. 영암 드론교육원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희 영암 드론교육원은요, 호남 최초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공식 교육원이고요.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린 멀티콥터부터 이제 고정이라고 말하는 무인 비행기, 그다음에 광고로 많이 쓰이는 무인 비행선이 있어요. 패션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농사를 짓는 70대 어르신도 계시고요. 해양경찰청이라든가 소방관 여러 분야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오, 불타는 학구열. 다들 완전 집중 모드신데요. 지금 어떤 교육 받고 있으세요? 4차 산업혁명의 그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재난안전 상암 플랫폼이라는 그 제목을 놓고 시야가 1000m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카이진 먼저 출동시키겠습니다. 무인 비행선으로서 지금 교육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론 수업이 마무리되고 두 손 가득 바리바리 챙겨들고 밖으로 나서는 우리의 교육생들. 이들이 향한 곳은 야외 실습이 이루어지는 영암군 공설운동장. 드디어 실전이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발휘하는 실기 비행 수업 시간. 멀티콥터부터 고정익 비행기, 비행선까지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배우고 조정해보는데요. 아니, 그런데 드론 종류가 이렇게나 많았나요? 일상적으로 드론이라고 하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회전익 드론이라고 하고요. 지금 앞에 있는 게 이제 고정익 드론, 비행선 이렇게 구분을 3가지로 합니다. 이건 회전익에 속하는데 이건 항공 촬영이라든지 방조용으로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고정익이라는 것들은 조정이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1시간, 2시간, 3시간씩 날다 보니까 군사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뭐 측량이라든지 뭐 정찰 이런 쪽이 많이 쓰이는 이게 고정익입니다. 이게 고정익도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지만 더 긴 시간 안정되게 비행하려면 이제 비행선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비행선 용도는 뭐 교통수단용이 아니고요. 주로 광고용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시간, 뭐 5시간, 10시간 이렇게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 거리라든지 또 오랫동안 채공해야 될 뭐 소방 관측이라든지 이제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은 리포터도 멀티콥터에 도전해보는데요. 이동해 볼게요. 네. 오른쪽 측을 천천히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1:1 쪽집게 강의로 멀티콥터 조종 대성공! 과연 이나은 리포터의 실력은? 비행기, 비행선, 드론 이런 여러 가지도 보고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솔직히 저 소질 있어요? 아유, 오늘 처음 하신 것 같지 않게 아주 잘하셨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제 자격증 도전하셔도 쉽게 무난하게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지만큼 매력적인 영암의 하늘. 얼마 전 영암여자중학교에선 찾아가는 종이비행기 교실이 열렸는데요. 항공 레저 스포츠 제전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 행사라고 하네요. 항공 레저 스포츠 제전은 국토부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 사단법인 대한민국 항공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항공 레저인들의 축제입니다. 항공 제전에 오시게 되면 패러글라이딩과 스카이다이빙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암 군수배 종이비행기 대회와 드론 챌린지 대회가 이번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회에서 직접 학교를 찾아가 이루어지는 종이비행기 교실. 비행기 구조와 비행 원리부터 항공기 제작 체험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항공에 대한 관심을 팍팍 불어넣고 있답니다. 완전 잘 날아갈 것 같아요. 재밌어요. 나만의 종이 비행기도 만들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까지 얻은 학생들. 오, 너희 소질이 보이는데? 신기하고 재밌어요. 일반 종이 비행기보다 더 잘 날아가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지금까지 영암의 하늘을 즐겨봤다면 이젠 땅을 즐겨볼 차례. 국내 유일의 국제규모 카트 전용 경기장이라는 영암 F1 카트 경주장에선 카트를 이용해 레이싱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아니 이거 뭐 장난감 같기도 하고 범퍼카 같기도 하고 이걸로 속도를 낼 수 있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서운한 말씀? 작다고 얕보면 큰 코 다친다. 이래봬도 F1 머신의 축소판으로 통하는 카트.
운전대와 페달만으로 간간히 조작 가능한 소형 경주용 차로 짜릿한 속도를 느낄 수 있는 게 매력 포인트. 우리 친구 운전 잘하던데 타보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아빠랑 타서. 아이들 데려오니까 어떠세요? 아, 저번에도 한번 와서 탔는데 이번에도 한번 또 오니까 좀 아들하고 같이 경주도 하고 딸하고 타면서 이야기 저 이야기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카트의 매력은 뭐다? 카트의 매력은 아무래도 맞바람을 맞으면서 좀 달릴 수 있는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미끄러질 듯 말 듯 균형을 잡아가는 묘미도 쏠쏠하고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서 노면을 느끼며 달리는 기분은 스릴 그 자체. 우리 친구 타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실제로 속도감이 엄청나다 보니까 코너를 돌 때랑 그런 스릴감이 매우 좋았어요. 인코스로 약간 아슬아슬하게 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자, 그럼 나은 리포터도 슬슬 즐기러 가볼까요? 뭔가 저의 질주 본능이 해결되지 않는 느낌? 저도 좀 달리고 싶은데요? 질주하고 싶은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얼른 타보셔야죠. 안전 장비도 야무지게 착용하고 안전 수칙도 완벽하게 숙지하고 대결 선수들까지 모였으니 이제 모든 조건은 다 갖춰졌다. 고고고! 마니아들 사이에서 질주 본능 제대로 발휘하는 이나은 리포터. 오, 제법 폼이 나오는데요. 역시 액티비티에 특화된 리포터답네요. 대박 완전 재밌어요. 진짜 이게 쌩쌩 달리면서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고 마음이 진짜 뻥 뚫리는데요. 진짜 멋있지 않았나요? 길이 1200m 국제 카트 경주장에 우리 이나은 리포터 완벽하게 적응 완료. 다음 목적지는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고막을 울리는 엄청난 굉음이 들려오는데 오늘 뭐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 봐요. 이게 뭐죠? 엔진 소리에 진짜 심장 소리가 쿵쾅쿵쾅 뛰는데 안에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선 일반인들의 모터스포츠 등용문으로 통하는 KIC컵 투어링카 레이스가 한창인데요. 이번 대회에선 미끄러질 듯 말 듯 주행하는 모터스포츠계의 피겨 스케이팅, 드리프트를 포함한 모터사이클, 코지, 경차 등 총 7개 클래스 170여 대가 참여해 흥미진진,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여기 이 모터스포츠 이 대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그 KIC컵 투어링카 레이스는 국내 모터스포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아마추어 대회로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라남도가 지원하고 전남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회인데요. 총 7개 클래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대회와 차별된 점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모터스포츠 인재 육성을 위한 카트 대회를 지원하고 있고 국내 최초로 가상 레이싱을 정식 클래스에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터스포츠는 스피드와 사운드에 중복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은 누구나 레이싱 경기에 참가하여 다른 차량들과 경쟁하며 달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요. 경주장이 바로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안전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코스를 거칠게 경쟁하는 차량들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나 팀이 있다면 더욱 흥미롭게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기대감 상승 중인 관중들. 빠른 스피드, 눈보다 귀로 먼저 느끼는 속도까지. 직접 보고 들으니까 어떠세요? 스포츠 대회 지켜본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원래 그냥 차라는 것만 좋아하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드라이버랑 친해졌어요. 제가 도움을 하려고 모터스포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수들의 그 마인드나 뭔가 아니면 저렇게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임박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 스피드의 제왕들이 펼치는 스프린트 종목의 결승전! 서킷 16바퀴를 가장 빨리 도는 선수가 대망의 1위를 차지하는 운명의 레이스! 와,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요? 뭔가 타이어 타는 냄새? 이 고막이 터질 듯한 엔진 소리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빠른 스피드까지! 와, 이게 바로 모터스포츠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명승부의 연속! 그리고 단 한 명에게만 허락되는 챔피언의 영광까지! 이 맛에 다들 모터스포츠에 열광하는구나! 너 참 매력있다! 네, 오늘 수상하셨는데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좀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제가 계속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뭐 수상이라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오늘 응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F1이 또 열렸고 또 아무래도 또 대한민국의 최고의 또 서킷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즐기시고 싶다면 안전한 차라리 서킷으로 오는 게 나을 겁니다. 많이들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오세요. 하늘과 땅 모두 즐기고 싶다면 정답은 영암입니다. 더 특별하게 가을을 즐기고 싶은 자들이여, 지금 당장 영암으로 떠나세요. 분명 즐거울 테니까요. 수상한 여행을 싫으신가요? 땅과 하늘 모두 다 즐기고 싶으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영암으로 놀러오세요. 네, 이 짜릿한 스피드와 스릴을 즐기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 확 날아갈 것 같은데요. 이 영상에서 본 카트 체험장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스릴 있는 놀이기구나 스포츠를 함께 즐기다 보면 친근감이 더 빨리 생긴다고 합니다. 아직 조금 서먹서먹한 연인들이나 아니면 사춘기 자녀를 둔 가족분들 함께 가셔서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익사이팅한 여행지 찾는 분들은 전남 영암으로 떠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첫눈이 오면입니다. 샵 1991번으로 받고 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는 어떤 생각이 나나요? 저는 첫눈이 오면은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영화 한 편을 집에서 보면서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먹으면서 보고 싶습니다. 오. 이것보다 로맨틱한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눈과 치킨과 영화. 그렇죠. 삼박자가 맞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첫눈이 오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오늘 저희 생방송 뷰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이번에는 바다 건너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지금 감귤이 제철인데요. 제주도에서 감귤 100배 즐기는 방법 소개합니다. 제주의 가을은 무슨 색일까요? 푸른 하늘을 닮은 파란색? 붉은 단풍을 닮은 빨간색? 아니죠. 바로 이 색이죠. 노랗게 물든 제주의 가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감귤의 고장 제주, 감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제주의 감귤을 다양하게 즐기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이 시기에는 새콤달콤한 감귤들도 많지요. 근데 사장님 어디 계시지?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제주도에서도 특히 감귤로 유명한 마을 하레리. 이곳에 가면 마음껏 귤을 따고 마음껏 귤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감귤 체험농장.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오면 감귤을 마음껏 실컷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맞아요? 그러면은 저 감귤 주세요. 이거 통으로 이거 따와. 이 통으로 하나 가득해가지고 실컷 먹어. 그럼 제가 여기에 가득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일 많이 달린 것 같은데 이거 다 따야지. 아니 그거 아니. 자 이렇게 좀 처음에는 길게. 네. 그 다음은 통에 놓을 때는 작게. 그러면 하나하나 정성 들여 따야겠네요. 그럼 제가 일단 한번 따볼게요.
처음 길게 자르는 건 감귤 가지가 아니라 감귤 끝에 꼭지랍니다. 꼭지를 길게 따주고 난 후 깔끔하게 꼭지 끝을 다듬어주면 끝. 귤 꼭지가 길면 통 안에 다른 귤이 긁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줘야 한다고요. 아 근데 사장님 저희 또 이렇게 촬영 오신다고 레드 카펫이 아니라 화이트 카펫을 깔아놓으셨어요. 이거 왜 깔아놓으신 거예요? 이거 타이팩 그 성분인데 일단 그 배수가 차단이 되고 그 다음은 그 빛이 발사돼 가지고 더 당도가 높고 그리고 이거 깔아면은 이 제초제 김을 안 매도 돼요. 타이백 농법 등으로 당도를 더욱 높인 제주 감귤. 주렁주렁 매달린 제주 감귤을 직접 수확해보고 맛도 즐기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체험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어린 꼬마 친구들부터 어른들까지 서툰 솜씨지만 배운 대로 차근차근 감귤을 수확해보는데요. 귤 따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밌어요. 아 재밌으세요? 네. 오, 또 직접 따서 드셔보시니까 맛은 어때요? 사 먹는 것보다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친정 식구들하고 같이 와서 너무 즐겁고 지나가는 길에 여기 귤농장 들려가지고 더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 어느새 방송은 있고 감귤 따기에 열중인 윤소연 리포터. 바구니 가득 감귤을 따서 양지 바른 곳에서 하나씩 까먹으면 어머나, 아니 그 한 통을 그새 다 먹은 거예요? 아니 밑강을 타령이 좀 다 그 하잔 먹은만 하면서 아니 따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또 어떤 나무가 단지 당도가 높은지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은 건데. 비겁한 변명입니다. 먹어도 질리지 않는 제주 감귤. 얼마나 맛있으면 북으로까지 선물 보내줬을까요? 높은 일조량은 감귤의 단맛을 높이고 적당한 바람은 감귤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제주의 자연이 기른 최고의 선물이죠. 시장에서 귤을 고를 때 맛있는 귤을 고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꼭지가 싱싱한가. 두 번째는 이제 그 크기가 중간 따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노랗게 익은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데 박스를 작은 걸 사도 항상 썩어서 버리게 되거든요. 이거를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팁이 있어요? 감귤청이나 감귤잼을 한번 담아보자. 감귤잼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껍질을 벗긴 감귤 알맹이를 잘 으깨주세요. 적당히 으깬 감귤을 냄비에 넣고 끓여주다가 취향에 맞게 설탕을 넣어주고 마저 끓이면 끝. 당도가 높은 감귤일수록 설탕을 적게 넣는 거 알고 계시죠? 요리 못하는 꽝손인 저도 이렇게 쉽고 빨리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귤 버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드레싱 소스로 이용해도 좋고요. 또 뜨거운 물에 차로 듬뿍 한 스푼 넣어서 그 차로 마셔도 더욱더 좋습니다. 제주에서는 감귤을 이용해서 많은 음식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감귤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든다고요? 그렇습니다. 감귤의 고장 제주답게 제주에선 다양한 감귤 음식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마을에서 직접 운영 중이라는 마을 카페. 여기가 서광리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맞나요? 네, 여기는 서광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뉴욕라인 감귤 창고 카페입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고 있던 감귤 창고에서 멋스러운 카페로 변신? 인테리어부터 메뉴까지 서광동리 사람들이 함께 만든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파는 모든 메뉴는 서광동리 마을에서 나는 귤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감귤 메뉴로 한 음료라든가 음식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대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감귤로 만든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저도 좀 몇 가지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자신 있게 선보이는 첫 번째 메뉴 감귤 피자. 마을에서 개발한 감귤 소스를 도우 위에 쓱쓱 발라 토핑을 얹고 구워주면 끝. 쫄깃쫄깃한 가래떡과 새콤달콤한 감귤의 만남. 귤 꿀 가래떡구이. 마지막 메뉴는 현대인들의 기호식품. 커피? 하지만 일반 커피가 아니랍니다.
제주 감귤 하면요 비타민 C가 최고잖아요. 그리고 감귤 메뉴로는 이렇게 귤피를 말려서 이렇게 겨울에 마시면 감기에도 좋고 이제 그 귤 껍질 속에 있는 그 루틴 하얀 부분은요 우리 다이어트에도 좋고 아주 소화에 아주 좋답니다. 비타민 C가 팍팍. 특히 요즘같이 감기가 기승을 부리는 날은 딱 좋은 음식들인데요. 감귤 커피에서부터 감귤 피자까지 때론 새콤하게 때론 달콤하게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감귤 음식들입니다. 짜잔! 음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음식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여기는요 귤꿀 가래떡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감귤 피자, 여기는 감귤 크런치노. 감귤 크런치노. 네. 근데 향을 맡았을 때는 감귤이 이렇게 위에 있지 않으면 있나 싶을 정도로 커피 향이 좀 강해요. 시럽이죠? 네, 감귤 시럽을 시럽.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쓴 커피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감귤 시럽 넣은 커피가 제 입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감귤 그대로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때론 음료로 때론 음식으로 색다르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마을에서 가장 대표하는 특산물로 자신 있는 메뉴를 만들어낸 서광독리.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을 다 먹어봤는데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감귤을 이용한 음식들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이렇게 탄생은 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많았어요. 저희가 개발한다는 게 누가 뭐 셰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농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서 손님들도 반응도 좋고 이렇게 뭐 괜찮습니다. 제대로 된 가을을 느끼고 싶다면 제주로 오세요. 농장을 찾아 주렁주렁 맺힌 감귤도 보고 직접 수확도 하고 또 감귤을 이용한 다양한 퓨전 음식들까지 올가을 노란빛 제주 감귤의 유혹에 빠져보자고요.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비타민C 가득한 감귤과 함께 맛있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네, 제주도 하래마을의 감귤 체험장. 이 제주도 여행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수확하고 남은 귤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이런 감귤 체험장을 찾는 분들이 많아서 사전 예약이 필수라고 합니다. 방문하기 전에 미리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예쁜 감귤 카페에서 맛보는 이 감귤 피자나 감귤 가래떡도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이 마을 주민들의 정성이 더해져서 그 맛이 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소식에서도 마을 사랑이 지극한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광주 서창마을로 함께 가보시죠. 동네마다 품고 있는 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삶이 바빠 그저 스쳐 지나갔던 길목엔 아주 특별한 보물들이 가득한데요. 그리고 그 숨은 보물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을을 알리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마을 뒤로 둥구스름한 백마산, 마을 앞으로는 곧게 영산강이 펼쳐진 곳, 여기는 광주 서창 향토 문화마을입니다. 아, 분위기 좋다. 이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에 무시무시한 기자들이 떴다고 하는데요. 여기? 저기? 잠깐만요. 아직 사진 찍고 글 쓰는 걸 보니 기자가 맞는 것 같기도. 이 마을에 나타난 기자들은 바로 귀여운 서창동의 아이들인데요. 우리 동네 신문사의 열정적인 기자단입니다. 아이들은 서창동을 탐험하면서 기록한 일지를 신문으로 발간하는데요. 언니 검은색 줘봐, 검은색. 너가 나를 한번 찾아가요. 나 그리는 거야? 우리 동네 신문사는 마을의 가치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을 안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걸로
취재도 해보고 사진도 찍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이제 매일매일을 기록을 해서 그거를 이제 좀 더 마을 동네 어르신들과 좀 소통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지금 신문사를 차렸고요.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배우면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역사의식이 높아집니다. 얘들아, 우리 오늘 지금 만기정 왔는데 만기정 뭐 하는 곳이야? 희재 잘 알지? 뭐 하는 곳이었지? 노는 거. 우리들은 노는 곳이고. 시 쓰는 곳. 저기 있다. 만귀정은 흥정 장씨의 선조인 장창후가 후학을 가르쳤던 예터인데요. 이곳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만귀정이 있고 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수평각이 있어. 그렇죠? 우리 그러면 오늘은 이 길 한번 가면서 안쪽에까지 가보자. 이 다리를 사이에 두고 습향각과 무감정사가 한 줄로 늘어서 있는 정자군이네요. 자, 기자들의 현장 취재가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직접 마을과 소통하며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마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친구들과 엄마, 부모님한테 더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11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살았는데 여기에 제가 밖에 별로 나가지 않아서 여기에 마을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친구들도 같이 만날 수 있었고 정말 재밌고 행복했어요. 답사를 끝내고 서창동의 문화재인 야은당으로 온 아이들. 오늘 그동안 만들었던 신문들을요, 마을 사람들에게 한 부씩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매일매일 작성한 아주 소중한 신문. 저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신문은 총 5부로 제작이 됐는데요. 마을 문화재, 체험활동, 축제 등을 찾아다니면서 정성스레 만든 마을 소식지입니다. 이거 서창 억새 들녘축제 신문 친구들이랑 만들었고 서창 마을에 제가 몰랐던 문화재도 있었고 이것도 여기도 문화재였는데 지나다니면서 몰랐는데 이거 하면서 알았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친구들과 이웃들과 또 자연과 함께 기록하는 작은 습관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예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마을을 만나고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신문을 묶어 은행잎으로 예쁘게 꾸민 신문들, 이제 나눠드리러 가볼까요? 옹기종기 모여 신문 배달 갑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기대되네요. 신문 배달 왔어요. 만들었어요? 네. 너희가 다 만든 거냐? 네. 아이고, 은행잎이랑 다 놓고. 아니 근데 이걸 다 일일이 글씨를 써가지고 사진을 붙이고 그랬네요. 나중에 너희들 신문 여기 이렇게 기자들 되는 거 아니야? 과장님, 신문 왔습니다. 네, 고마워요. 와, 정말 유심히 보시네요. 마을 애들이 이렇게 와서 정말 고생했거든요. 주말마다 와가지고. 근데 이렇게 한옥마을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신문을 만들어서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특하고 너무 감사하네요. 재밌게 볼게요. 네네네. 너무 고마워요, 얘들한테. 진짜. 마을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아이들. 앞으로 더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 마을과 사람들을 잇는 공동체 활동은 적적한 마을의 새로운 추억이 되어 채워집니다. 마을의 오랜 시간들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 동네 사람들. 새록새록 사랑이 피어나는 이곳에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써내려갈지 기대됩니다. 네, 아이들이 직접 취재한 마을의 신문 기사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저도 직접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직접 발품을 팔아서 작성한 거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더 큰 의미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 마을 신문 만들기 작업을 통해서 그동안 그냥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여겨졌던 이제 마을의 옛 정자 같은 이런 유적지도 조금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을 알리는 기자 역할 톡톡히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도내 문화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지역 문화가 소식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화인들의 사랑방 전주 영화 제작소. 이곳에서 조금 특별한 전시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이가 문화를 만든다란 제목의 이진화 작가 개인전. 전시장 안을 가득 채운 작품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종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번 전시는 해마다 버려지는 책들이 너무 많아서 이 버려지는 책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예술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종이와 예술이 만났다는 뜻의 폐바트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종이를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활동을 의미합니다. 전시 공간인 전주영화제작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도 이곳 전주영화제작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 장소가 영화 제작소다 보니까 찰리 채플린을 주제로 다양한 컬러를 넣어서 아이들에게 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 또 포스터를 이용해서 계절이 11월이다 보니까 트리 모양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영화제작소에서 상영했던 영화들의 포스터는 크리스마스 트리 작품이 됐고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표현한 작품은 동심을 되살아나게 합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작품도 볼 수 있는데요. 전주하면 생각나는 낯익은 건물들도 종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종이를 재활용해 만든 작품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책을 그냥 보고 읽는 용도로만 봤지 제가 이렇게 조각을 한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색적인 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폐바트 전시회, 종이가 문화를 만든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종이와 아트가 만든 새로운 매력, 전주영화제작소 전시장에서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나볼 문화가 소식, 2018 전라북도 고미술 아트페어 전시회입니다.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삶을 담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무려 700여 점의 고미술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통일신라 금동열의 입상과 조선어기 분원의 무루평 봉양문 연작이 대표작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금동열의 입상 형태에 있는 다양한 종류가 많은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한 작품의 형태나 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열의 입상과는 크기가 형태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보물급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수십 년 전의 생활용품도 만날 수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 담화문과 일제강점기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담긴 지도, 그리고 반가운 우표도 전시회 작품이 됐네요. 옛 전주의 장인들의 솜씨를 엿볼 수 있는 고가구 전주장도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전주장은 조선 8대의 장을 대표하는 거고 신분사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못했고 신분이 있는 분들만 사용을 하였고 아주 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기 아쉬운 고미술의 매력, 체험 부스에서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고미술 저희 아트페어는 이 전주 역사도시 문화의 예술의 본향으로서 고미술이 전주의 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2018 전라북도 고미술 아트페어 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그리고 체험 행사는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우리 지역 문화가 소식으로 풍성한 주말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종이가 문화를 만든다. 이번 주 정말 가볼 곳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밖에 도내에서 열리는 문화행사 소식이 더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남용 피리독주의 길이 무대에 오릅니다. 피리 연주와 더불어 해금, 거문고, 장구 같은 관악기와 현악기, 타악기 연주가 한 무대에서 펼치는데요.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에서 판소리마당 최수정의 적벽가를 선사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판소리 동편제를 선보이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명창 최수정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년축제 골목대첩이 모레 개최됩니다. 공감과 생각, 놀이터 등의 다양한 테마로 진행되는데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참여형 축제,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남원 농악 보존의 천둥소리의 공연 호락호락이 막을 올립니다. 삼도 사물놀이와 판굿, 가야금 병창뿐 아니라 비보잉 공연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오는 25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어린이 뮤지컬 오즈에게 물어봐가 펼쳐집니다. 아이들을 위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법을 주제로 하는데요. 이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첫눈이 오면입니다. 첫눈이 오면 어떤 이야기들 들려주셨을까요? 네. 저처럼 영화 보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8834님 문자입니다. 학교에 있는 저는 첫눈이 오면 아이들과 눈싸움을 할 것 같아요. 사진은 작년 11월 첫눈 오던 날의 추억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왔나요? 작년에 눈 정말 많이 왔어요. 근데 학교에 계시다면 선생님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학생이실 텐데.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야외 수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눈이 오는 날. 이제 그런 야외 수업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인기 최고 선생님이셨어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작은 눈사람 같은 거 만들어서 교실에 이제 좀 녹아도 되는 곳에다 두면서 수업 진행했던 그런 기억도 새록새록 나는데요. 올해 눈도 좀 소복소복 많이 와서 이렇게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멋지네요. 다음 문자 볼게요.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8436님. 첫눈이 오면 어릴 적 대문 앞에서 친구들과 눈사람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올해에는 가족들과 함께 첫눈의 추억을 남기고 싶습니다. 저도 눈사람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눈사람 작게 만들어서 저는 냉장고에 보관을 했는데 다음 날 다 없어져 있더라고요. 나뭇가지만 남아 있어서 굉장히 슬퍼했던 기억이 좀 사뭇 생각이 납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눈사람은 정말 겨울에만 찾아오는 친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겨울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올해는 좀 눈이 좀 많이 와서 이렇게 대문 앞에 멋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출퇴근하거나 공부하고 와서도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3개월, 4개월의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지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얼굴도 다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자는 8450님. 작년 첫눈 오던 날 저에게 온 천사와 함께 올해의 첫눈을 기다려요.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자라다오. 사랑한다. 그러면 그 천사가 지금 이제 1살이 된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네. 반려동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가족이 생겼다는 것을 뜻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해 첫눈은 만큼. 더 의미 있게 다가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몸 보호하면서 눈 오면은 같이 이렇게 마당 나가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눈 정말 즐겁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6130님 문자입니다. 첫눈이 오면 겨울 캠핑을 즐기고 싶어요. 하지만 두 번째 눈은 안 오길 빌 거예요. 아내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고 있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인행치행 즐기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눈이 오지 않고 덜 추면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려서 좋은 거고 눈이 많이 오고 좀 추우면은 아내와 이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워도 좋고 안 추워도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도원 아나운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왠지 기운이 불끈 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겨울 캠핑하면은 또 잊지 못할 추억이 되니까요. 사진으로도 남기셔서 나중에 저희 생방송 들어도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1620님. 첫눈이 오면 시골에 내려가 난로에 군고구마도 구워 먹고 또 아이들과 눈싸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군고구마, 겨울철 간식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저는 아직 그러니까 겨울이 왔다는 것을 실감을 못하는 게 그 군고구마 이렇게 해서 통으로 하는 고구마 통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골목마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오면은 이제 정말 겨울이 왔구나 해서 고구마 한 3개, 4개 정도 사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가족들이랑 나눠 먹기도 했는데 네. 어서 우리 군고구마 아저씨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눈싸움 하면서 운동하고 또 군고구마로 영양 섭취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군고구마는 살도 안 찝니다. 그러네요. 일석이조의 음식입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2566님. 눈이 오면 먼 옛날 생각이 나요. 집에 가던 길에 폭설이 내렸는데 통행 금지에 걸려 파출소에서 밤을 지샜답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68살이라는 나이가 무섭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30-4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와, 그때는 어떤 기억일까요? 아마 아주 재밌고 또 추억으로 남아있어서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찹쌀떡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사람들 지나가고 이렇게 피해가면서 어서 들어가야 되지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경찰 아저씨한테 잡혀서 이렇게 집에 좀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웃지 못할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올해 겨울도 나셔서 칠순잔치 할 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해주시는 것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추웠을 날 경찰서, 파출소에서 그래도 잠깐 보내셨던 게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났던 사람이 있다든지 그날을 이제 올해 첫눈이 오면은 그때 그 시절을 한번 다시금 회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첫눈이 오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군요. 영화 본다는 사람은 없었네요. 네. 네, 이렇게 문자 키워드 첫눈이 오면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받아봤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8436님, 8450님, 6130님, 2566님 네 분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완주군 술테마 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 주막의 모습을 전시회를 통해서 재현합니다. 네,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주막집에서 즐기는 막걸리 시음 행사도 함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색 전시회 통해서 옛 선조들의 생활상 만나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한옥이 아름다운 집 전주 한옥마을의 중심 교동가온과 함께합니다.